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부 지역에서의 점진적 후퇴로 수세에 몰려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이걸 하이마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 실전 배치되면서 러시아군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부 최전선에서 하이마스 운용부대를 지휘하는 발렌틴 코발 중위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최근 2주 만에 러시아 기지 10곳을 타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하이마스가 배치되기 전에는 이 포병 전력은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유리했죠. 하이마스가 실전에 배치된 이후부터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동영상에는 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인 동부 이지움에서 러시아 야전지휘본부가 파괴된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하이마스를 활용해서 공격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 공격이 하이마스에 의한 것으로 대령 1명과 소령 2명 등 장교 3명을 포함해가지고 러시아군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20명 이상이 부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는 파괴된 다수의 차량들도 보였습니다. 코발 중위는 또 며칠 뒤에 러시아군 신병이 취침 중이던 막사나 또 후방의 주요 군수시설을 타격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3주간 독일에서 미군으로부터 하이마스 운영 교육을 받은 후에 이곳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 포대장, 이 발렌틴 코발 중인데요. 이 발렌틴 코발 중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마스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옛 소련 시절에 구닥다리 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포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러시아군의 야전사령부는 포대의 사정권 바뀌기 때문에 뻔히 보고도 공격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하이마스가 배치되자마자 상황이 거짓말처럼 역전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을 했습니다. 코발 중위는 이어서 야음을 틈타서 사격 위치로 이동해가지고 표적 좌표 입력과 함께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발사와 함께 200파운드 한 90kg짜리 고폭탄두를 단 이 정밀 유도 로켓 6발이 정확하게 러시아군 표적에 날아들어서 파괴를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이 최전선과 멀리 떨어진 안전 장소에서 적진도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동이 간편해가지고 포 사격을 하고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적에게 원점 타격을 무력화했다는 점도 엄청난 강점입니다. 여기에 2, 3분 만에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를 한 후에는 20초 정도면 현장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죠. 이뿐 아닙니다. 전방위 발사가 가능한 하이마스는 로켓과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정밀 타격 미사일 PRSM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에이테킴스와 PRSM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 128km와 500km 밖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발 중위는 그러면서 이 하이마스는 러시아군의 정찰용 드론을 피해서 주로 야간에 작전을 한다 그러면서 4대의 하이마스 발사 차량이 모두 서로 다른 24개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지시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유도 로켓이 한 발당 15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군사령부라든지 무기고 군 막사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표적에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도 비싸지만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이마스 위력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손에 넣으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하이마스의 227mm 다연장 로켓 한 발은 축구장 한 개의 면적을 초토할 수가 있습니다.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는 자탄이 518개에서 644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최대 사정거리는 32에서 45km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마스 한 문으로 40여 km 밖에 있는 축구장 6개 면적을 초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고위력 유도 로켓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미군은 최근 유도 로켓들이 70에서 100km 떨어진 표적들을 쪽지 있게 타격하는 영상들도 잇따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화 강철비로 널리 알려진 MLRS, 그러니까 대구경 다연장 로켓을 경량화한 그런 이 다연장 로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러시아군 주력 다연장 로켓인 122mm 로켓보다도 사거리가 길어서 러시아군이 이 하이마스의 위력 때문에 쉽게 우크라이나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강점도 있습니다. 로켓 외에 최대 사거리가 165에서 300km인 에이테킴스 미사일 한 발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테킴스는 한 발로는 축구장 서너 개의 면적을 파괴할 수가 있죠. 이동 속도도 빠릅니다. 하이마스 차량은 길이가 7m고 폭은 3.3m인데 최대 시속 85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부 장관이 하이마스 첫 물량이 도착한 뒤에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죠. 러시아 점령군들이 여름은 더 뜨거워질 거다. 아마 일부는 이번 여름이 생애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는 총 4문이라고 그러면서 7월 중순에 4문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만큼 유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 하이마스는 미군의 실전 훈련 때도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해 8월 호주 북부 퀸즐랜드에서 미국과 호주 주도로 실시된 중국 견제 성격의 다국적 연례 훈련인데요. 텔리스만 세이버 21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 해병대 하이마스 포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대는 당시 유도 로켓 10발 정도를 집중 사격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우리 군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또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에서도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9월 C-17 수송기가 2문에 하이마스를 탑재하고 미 본토를 이륙해서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보령 사격장으로 이동해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직도를 향해서 여러 발의 유도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에 하이마스를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아마도 올 가을에 이 한미 군사훈련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마스는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 육군의 새로운 다영역작전, 이걸 MDO라고 그러는데요. 이 MDO 개념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이마스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프리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최대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은 물론이고 함정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의 미군 기지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서해상에 다가오는 중국 항모 전단 같은 이런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함대를 원거리 공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실전에서의 유용성은 뛰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18년 7월에 환태평양 연합훈련, 그러니까 림팩에서는 미 육군 하이마스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태역 군함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발의 유도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마스는 일본과의 미일 군사훈련에서도 자주 활용된 바 있고 실제로 일본 열도섬의 대중국 방어를 위한 훈련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와 호주 등으로 접근하는 중국 함대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마스를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